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하루 3문제 기출 보객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자료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자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회 19번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했는데 손해배상 책임 시험에 2문제 출제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2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손해배상 책임. 자, 옳은 것입니다. 1번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은 업무개시와 동시에 해도 된다 했는데 업무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업무개시와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업무개시 전에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개시 전에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개업공개사는 1억 원 이상, 법인은 2억 원 이상, 법인의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이죠. 2번 틀렸고요. 3번 30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죠.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 보정 설정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은 판례입니다. 판례. 중개행위에 따른 확인 설명 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 의무는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즉 무상중개라 하더라도 공짜로 중개를 하더라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요. 확인 설명을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업무개시 전에 보정 설정해야 되고요. 2번은 개인은 1억 원 이상 보정 설정해야 되고요. 3번 재보정 설정은 15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4번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 보정가입을 해야 됩니다. 5번은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요. 확인 설명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21번 중개보수의 20번 문제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 대상 중개상물의 평균가액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평균가액 이게 틀렸네요. 평균가액이 아니고 뭡니까?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매매에 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매매, 동일 3번 들어가야 되죠. 동일한 중개사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 즉 이거는 뭐냐면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 임대차가 동시에 일어나지만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한 번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주택 외의 중개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따라서 틀렸고 4번은 주택 외의 중개사물의 보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을 한다. 예, 이게 맞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주택 외의 경우 당사자 협의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시도 조례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중개의 경우 첨부는 9라고 했는데 주택임대차는 첨부는 8이고 매매가 첨부는 9죠. 매매교환은 첨부는 9, 임대차 등의 경우 첨부는 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교환인 경우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소위 점유 계정이죠.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입니다. 주택은 시도 조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취소에 관해서 옳은 것인데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1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자격 취소는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요건에 해당되면 부양지역이라고 했죠. 부정한 왕보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양도대여한 경우,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이중소속이 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은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격 취소는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나면 5년이 아니고 3년 동안 다시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3년입니다. 5년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사원이 되는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예, 그렇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되는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격 취소는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4번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증 반납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한다 했는데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제가 내드린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보면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 부여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 나머지는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자격증 반납이 아니고 7일 이내 반납이죠. 자격증, 등록증,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모두 취소되면 7일 이내 반납해야 됩니다. 5일은 자격 취소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5일 이내 보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5일이 한 번 더 나오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번 자격 취소는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해야 된다. 2번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3번에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 또는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고요.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 부여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5번은 자격 취소됐을 때 반납은 7일 이내에 반납을 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도 반납하지 않습니다.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그리고 청문도 취소 3개만 청문을 하죠.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만 청문을 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반납은 하지만 청문은 하지 않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의 경우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